이제 전 대표님께서는 이제 IT 개발자를 하시다가 기업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시다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몇 년이나 일하신 건가요? 네, 센터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7년을 일을 했고요. 제주도에 산 거는 이제 8년 살았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제주도 맨 처음 갔을 때 어땠고, 그다음에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센터를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임기를 3번이나 할 줄은 이제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기 때는 그때 이제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20년의 이제 변화가 시간이 걸린다고 봤고 저는 근데 첫 2년 동안 뭐를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여기까지 잘 하고 하는 게 나의 소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제주도에 창업가들도 없고 투자자들 당연히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하고 또 그들이 뭐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 간에도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뭐 투자자나 뭐 이런 분들은 제주도로 와도 그냥 놀러 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올레길 가거나 골프 치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까? 예,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주도가 그럼 가진 강점이 뭐냐? 다들 제주도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산업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이 뭐 기술 대학이 있어, 뭐 그랬는데 제주도가 가진 그 장점은 매력이죠. 자연환경. 예, 그리고 뭐 문화 이민자 내려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 전략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저희 입주 기업들이 처음 1기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1기 기업들이 이제 좋은 투자자들을 서울에 가서 이제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서울의 투자자들을 제주로 부를까 했을 때 저는 일부러 금요일 날로 데모데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IR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셔서 주말까지 있다 가시라? 공공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지만 항공권과 숙박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를 마침 좋아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금요일 오후에 행사를 잡고 이분들에게 항공권을 주고 숙박을 주고 하면은 그 벤처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들이 처음에 제주도에 무슨 기업이 있겠어? 하고 내려왔다가 저희 입주 기업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이런 기업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끼리도 저녁 때 네트워킹 하면서 또 이 기업들도 더 깊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이분들한테 열리고 그렇게 오신 투자자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기업이 뭐 있겠어 하다가 점점 이제 인볼브가 되는 거죠. 지역에 이런 기업이 있네. 이런 기업은 이렇게 커나갈 수 있겠네. 지역에서는 또 이런 기업도 나올 수 있네.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1기 기업 중에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다자요. 빈집 숙소. 그게 이제 사실 규제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1호 기업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게 1기 기업이었고 지금 981 파크를 하는 모노리스. 거기도 이제 아이디어만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모노리스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할 때 꼭 데리고 다니는 기업이었죠. 그래요? 모노리스는 무슨 사업이에요? 981 파크라고 해서요. 제주도에 이렇게 제주도 항상 경사가 있잖아요. 근데 무동력 자동차 레이싱을 하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1기에 왔는데 이 기업들이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결인데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제주도의 매력. 네. 금요일 밤. 그래서 이렇게 데모데이도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또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제 흩어져 있고 그나마 없는데 또 흩어져 있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모을까 싶어서 센터에 코워킹 스페이스, 이제 J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인 곳인데요. 여기에서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주간 같은 요일에 예를 들면 셋째 주 목요일에 여기에서 런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 투자자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한 4분 정도 초대하고
저희 페이스북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팔로워들이 이제 딱 보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분들이 오는데 선착순으로 20명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같이 서로 소개하고 점심을 먹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날 금요일, 매달 제 셋째 주 금요일에는 피칭데이. 예, 거기서 누구나 피칭할 수 있고 일부러 오픈된 공간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평상시에는 카페처럼 와서 차 마시면서 자기 일을 하다가 이런 기업들이 뭐 피칭하는 게 있으면 같이 보고 의견도 주고 이렇게 일어나는 프로그램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첫 2년 네. 동안에는 서로 이렇게 네. 알게 하고 소개하고 그죠. 만나게 하고 이 일에 그죠. 좋아하시. 예,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커뮤니티 자본을 키우는 다 프로그램이에요. 뭐 사람 책 프로그램, 사람 도서관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한 달살이 프로그램.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제주랑 시너지 내고 싶거나 이주에 관심 있는 곳들은 한 10팀 정도를 선정해서 체류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역사회랑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연결됐던 대표적인 기업이 어반플레이. 어반플레이? 네, 지금 여기 있는 연남동에. 네, 그때 2013년에 창업하고 한 2년 차였고, 그 제주상해가 2014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가 저희 한 달살이 하는 제주다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류하면서 제주상해를 그 2015년에 알게 됐고 서로 연결돼서 네, 다음에 연남동에서 제주에 관련된 전시를 함께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두 분이 로컬 크리에이터 전국구 커뮤니티인 로컬 브랜드 포럼의 공동 이사장이 되어서 대단하시네요. 네, 그런 만남을 연결하신 거예요? 네, 와. 처음에는 저는 제주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분들과 제주도 분을 만나서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전국구 커뮤니티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그 커뮤니티 리더가 된 거죠. 그런 일들을 처음 2년 동안.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7년 임기라고 하면은 7년 임기일 때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2년 임기라고 하면 너무 짧아서 사실 2년 임기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걸 가기에는 좀 너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 딱 마스터 플랜 세워서 좀 딱 하지만 그건 이제 베스트 팔로워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상은 모두가 공감하는 건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상이고 그러면은 이게 복잡 적응계 아까 브래드필드의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에 나오는 게 스타트업 생태계는 복잡 적응계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측해가지고 다 미리 계획할 수 없는. 네. 계속 에자일처럼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2년을 이렇게 해보니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스타트업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년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임기 때는 네. 원래는 이제 2년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권이 빨리 이제 1년 빨리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떠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타이밍 그렇죠. 놓쳐서, 갑자기 급박스럽게. 네, 창조경제혁센터가 뭐 없어지네, 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전 정부권이니까 이제 없애네 마네 이런 얘기가 오갈 때 그때 그 과도기에 이제 이전 정부랑 다른 방식으로 창조경제센터를 이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정부 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서 했던 이런 커뮤니티나 생태계 방식이 새롭게 이제 좀 주목을 받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다양성, 개방성 뭐 이렇게 그런 거에 허브가 되는 게 창조경제센터의 역할로 재정립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구하던 것이 맞아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센터장을 그만두는 거를 타이밍을 놓치고 그걸 하게 되셨구나.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이번 두 번째, 세 번째 임기하시는 동안에 좀 주력했었던.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시작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키웠고 그래서 그때 제가 원래부터 원도심 쪽에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어떻게 첨단 단지로 이제 외곽으로 가면서 지역이랑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게 되게 아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으로 가야 된다. 특히 원도심. 원도심이 중요한 이유는 교통이 이제 외부의 서울이나 이런 데랑 교통 접근성이 좋고 공항이 가깝고 그리고 지역에 문화역사 자원이 있는데 좀 쇠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때 제주도에도 생기게 되었고 그때 이제 거기 센터장님의 협력을 통해서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는 영역을 좀 만들어가고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흐름이 생기는 것과 맞물려서 큰 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해서부터. 그럼 이제 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연결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2기에서는 이제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하게 됐고 네, 한쪽으로는 이제 도시재생 원도심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도시재생 스타트업이 한쪽에서 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또 이 모종민 교수님이 하는 흐름과 그리고 도시재생 스타트업은 그 당시에 건축공간연구소 임주선 박사님 지금 충남대 네네네. 건축학 교수로 가신 이 흐름이 있었는데 그 두 흐름을 제가 제주에서 만나게 해드린 거죠. 예, 그래. 다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제주에서 만나서 제 책의 추천사를 쓰신 메타기획 컨설팅의 최도인 본부장 그리고 크리톤 양경준 대표 다 저희 제주에서 열었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그동안 연결되지 않았던 영역에 있던 분들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시너지가 탁 불꽃이 터졌네요. 그래서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제주의 자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만나게 해드린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전국구의 생태계에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흔히 예로 드는 건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만나서 혁신에 대해서 논하고 하지만 실리콘밸리 자체도 그래서 성지가 되어가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그리고 제주도가 3기 때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2기에서 이제 3기 사이에 연결되는 건 이제 투자 쪽이에요. 투자.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그 창조경제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부처가 옮겨갔거든요. 기존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옮겨가면서 투자 기능이 이제 중기부에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기 때 2017년, 18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는 제주도에서 받는 출연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했어요. 이거는 전국에서 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아마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곳은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투자를? 네네. 그래서 그때 제주도 출연금 어떻게 1년 동안 사업비로 쓰라고 했던 거 가지고 저는 일부를 투자했고 그때 대표적으로 투자했던 컨택이라는 항공우주 기업이 한 4, 5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해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거기서 투자했는데 그죠. 그때 3천만 원 투자했던 돈이 아마 한 20, 30배 정도 20, 30배요? 네, 제주도 돈을 벌어준 거죠.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투자를 할 때 컨택이 사실 우주항공 이런 거 뭐 나사나 아니 미국이나 러시아 얘네들이 우주항공에 가고 있고 뭐 인도, 일본 정도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 항공 그런 산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제주도는 원래 나로 발사 때부터 제주도가 최적지다 항공산업에 그랬었는데 제주도민들이 이제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흥이 이제 그 우주 원래는 제주도가 최적지였어요? 네, 지금도 최적지가 맞아요. 그랬는데 제주도민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뭔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로가 발사 때 수신기지가 서귀포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던 그 이성희 님이 거기에서 이제 7년간 살면서 수신기지를 해보니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게 더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창업을 하신 그분이 이제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 출신으로서 이제 창업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본사는 컨택은 대전에 있고 제주도에 이제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제주도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2017년, 18년 이때 투자자들한테 투자 받으려고 한 40군데를 만났지만 한 군데에서도 투자를 못했다고 해요. 그때도 황당한 SF 얘기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우리나라가 우주산업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는 뭐 스페이스 X 같은 게 이제 해외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임에도 우리나라는 어려울 거야.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 당신이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도 못했는데 이제 저는 다음에서 지도 서비스, 위성 지도 뭐 이런 걸 다 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후속으로 크립톤이 만든 제주도민들 자본으로 만든 투자조합 그리고 제주도 전략펀드를 제주도가 출자한 그걸로 이제 연속으로 하게 돼서 제주도에 기지국을 하나 만들면서 그러니까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하고 그다음에 크립톤도 투자하고 이것도 다 투자해서 그래서 거기가 약간 투자금 받을 수 있게 한 거네요. 네, 투자를 이제 연쇄적으로 다 연결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줘서
잘 보여야 되겠네요. 네, 대표님. 그 투자가 이제 단계적으로 받잖아요, 보통. 이제 투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지국을 제주도에 만드니까 바로 아마존 스페이스X가 고객이 되고, 어머. 그래서 전 세계의 기지국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제주도에 땅을 하나를 이제 크게 사서 거기에 이제 기지국을 이제 팜이라고 하는데 기지국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이제 그 위성 수신된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 뭐 알래스카 뭐 등등 전 세계 한 6군데에 만들었어요. 지금 기지국도. 예. 우리나라가 항공기지국 쪽에 강력한 이걸 갖고 있다는 게 경쟁력이 있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되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2기 때 이제 투자로 다시 돌아가면 2기 때 제주도 출연금 투자를 시작해서 몇 개 기업을 투자를 시작했고 3기 때 그러니까 제가 20년부터는 이제 제주도민들에게 출자를 해서 투자 조합을 만드는 걸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주도 출연금 감치고 투자한 게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도민들에게 이제 하시라. 네, 근데 제가 이걸 일부러 했던 거는 보통은 정부 자금의 모태펀드라고 해서 정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지역에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돈으로 예를 들면 500억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3천만 원씩 지역분들이 모아서 10억 원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제주도민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땅도 있고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분들이 단지 스타트업 투자를 몰라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종의 커뮤니티 자본도 키우면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했는데 한 5년 뒤에 회수를 해도 돈을 많이 벌었다. 의미도 있고. 내 돈 들어간 기업인데 당연히 내가 그 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잘 되기를 기원하겠죠. 네, 그게 소문이 나면 제주도 사람들이 투자한 기업이 잘 되면 그게 잘 되면은 이분이 더 돈을 넣을 거고 내 돈, 내 소문이 나면 투자. 그분의 지인들이 나도 투자하고 싶어 하면은 그 제주도 자본만 가지고 민간 자본만 가지고 100억 원, 1000억 원을 모으는 거는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저는 봤던 거죠. 그때.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이런 거지. 정부 돈을 따기 위해서 계속 경쟁하는 거가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는 결국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거나 그걸 하시는데 많이 주력하셨네요. 그렇죠. 네.